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좀 약세를 보이고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역시나 미 선물 시장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주가 눌릴 때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절대 아직 고점은 안 나왔고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과 조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고점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짜 또 단기 고점 시그널이 언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 관점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나 또 시장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FOMC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 금리 발표에 대한 영향이 또 얼마나 또 크게 나올지 전반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상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나스닥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어저께 그 나스닥장이 분명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금리 발표나 또 여러 가지 빅테크 그 기술주 중심으로 금리 발표 이전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오면서 5.71%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도 1.15% 정도 좀 눌리면서 S&P 500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모든 이제 시장에서 그냥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닌 이 순환매 측면으로 여러 종목들로 또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우존스가 이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이잖아요.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만약 추세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돌아서면 오히려 아시아 시장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하이닉스가 먼저 너무 좋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사실 9,000포인트 돌파는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그 일본 금리 발표가 있은 이후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해소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였어요. 아무리 이게 이렇게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걸 좀 볼게요. 지금 유가가 74달러 선까지 중요 구간을 다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 금리가 인상되거나 정말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선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몇 달 전의 경제적인 수치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몇 개월 뒤에 당연히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가 급락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번 주에 금리 발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주가에 만약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는 좀 미비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개별 재료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또 하이닉스가 어저께 또 루머긴 했지만 거의 조 단위의 주주가치 제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주 환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공시로 아직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나 AI가 죽지 않으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난 뒤에는 또 강력한 조정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정 단계가 나오기 전에 단기 매도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그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건 또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먼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 최근 4일 연속으로 외인들이 오랜만에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점 단계에서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정 뒤에 다시 올라오는 여기 구간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매수를 했을까? 도대체 외인들은 왜 조정이 나온 뒤에 왜 하필 이 자리에서부터 하이닉스를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왜 주가를 끌어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이나 CLSA나 여러 이제 증권사들에서 매수를 했는데, 특히나 골드만삭스도 이 고점 단계에서부터는 이제는 매수세로 확연하게 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 단계에서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조정 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매도를 해왔던 주체들도 다시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하이닉스가 최근 조정을 한번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1차적인 매도 타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좀 크게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전에 최근 조정이 나왔던 이 자리가 정확하게 0.618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파동에 대한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뜰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매도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른, 또 첫 번째로는 항상 시장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른 내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갈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하이닉스 이 종목만으로도 내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극대화할 수 있는 앞으로의 타점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가 제대로 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 부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 저 박프로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한번 이끌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 이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렇게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또 이런 타점에 대한 대응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정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가끔 저한테 문자 남기실 때 기프트콘 막 선물 같은 거 같이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은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겠고요. 저는 최근 이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안경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에서 최근 출시를 했고, 구글, 삼성이 곧 출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구글, 삼성이 출시를 할 예정이고, 애플에서도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대응이나 대처를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미리 내가 어떻게 선점을 해야 될까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이게 너무나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런 좋은 그림들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또 AI 반도체나 여러 가지 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 상승폭이 이제는 이 고점 단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스마트 글래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또 GPT 또 2024년부터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눈앞에서 사용하는 시대라는 건데 자, 스마트폰은 결국에 우리가 손을 들고 봐야 되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AI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타,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구글, 삼성, 애플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련된 섹터에서 또 뭘 봐야 될까를 보면 또 핵심 부품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마이크로 올레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광학 웨이브 가이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 건데 지금 또 세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네 번째로 AI 반도체 또 다섯 번째로 음향 센서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른 대장주가 아니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메타가 또 선택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배, 20배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섹터들을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스마트 글래스가 나온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고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가 판매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이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가 되고요. 이제 애플까지도 최근에 VR이 약간 저조하면서 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애플, 삼성,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정말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의 삽을 완전하게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다음은 저는 무조건 스마트 글래스라고 봐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스마트 글래스는 인간의 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아직도 시장 초기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VR이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를 찾고 또 삼성을 찾고 SK 하이닉스를 찾지만 이제는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더욱더 AI,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숨은 공급망을 연결하는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부품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휴림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제가 예전에 휴림 로봇을 그 히든 종목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점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걸리면서 하나의 파동이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지만 이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을 한 3개 정도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히든 종목을 알고 싶고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히든 종목에 히든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초기 단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점 매수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모아가야 우리가 몇 개월 뒤 혹은 반년 뒤에 정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20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히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시장에서 뭘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또 주식 또 올해 또 2027년, 2028년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